3년 혹은 1년을 두고 보면 P&G 성장률이 높은 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 아이잭입니다. 고기 먹은 후 냄새 제거를 위해 뿌리는 베브리즈부터 남자라면 한 번은 써봤을 질레트 면도기까지 글로벌 생활 필수 용품 회사 프록터 앤 갬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 기준 P&G의 주요 지표 현황판입니다. 배당은 분기별 배당을 하고 있으며 약 2% 중반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배당 성장성은 3.4%로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10년 평균 성장률은 5%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6년 1.5%의 저점을 뒤로하고 배당금 인상률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매출도 최근 5년간 4.6% 성장하였으며 최근 1년간은 9.3%의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 5년간 36% 넘게 성장하였고 지난 1년 동안도 코로나19 여파로 24% 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최근 1년이 지난 5년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순이익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필품 업계는 차입금 부담이 일반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에빗과 프리캐시 플로우 모두 2배수 부근이며 P&G는 이보다도 낮은 1배수 초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가치평가에선 에빗 방식은 업계 평균보다 약간 높으며 프리캐시 플로우를 적용할 경우 평균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130년이나 넘게 이어오고 있으며 이 부분은 추후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P&G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으며 역사부터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P&G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837년 윌리엄 프록터와 제임스 갬블이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이 둘의 만남 또한 운명적입니다. 노리스 집안의 두 딸과 각각 결혼하며 동서 사이로 만나게 됐으며 장인어른의 권유로 사업 파트너 관계로 발전합니다. 당시 프록터는 양초, 갬블은 비누 제자였으며 이 두 가지 상품으로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창업 20주년인 1858년도에 연 매출 100만 달러, 현 가치로 약 3,100만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의 효율을 높이는 고민을 하며 직원들에게도 회사 지분과 수익을 배분하면 더 효율이 오를 것으로 생각, 우리 사주 개념을 도입하여 직원들에게 일정 지분을 주기 위해 1890년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상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P&G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P&G는 글로벌 생필품 회사로 섬유 및 가정 필수품, 아기, 여성 위생품, 뷰티, 헬스케어, 그리고 그루밍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M&A를 통해 수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요 인수 합병으로는 2005년 질레트의 인수가 있었으며 이 인수를 통해 오랄비, 브라운, 드라셀이 P&G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드라셀은 P&G가 2014년 구조조정을 시작하며 워런 버핏에게 매각하였습니다. 다양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P&G는 자체적으로 매출을 크게 5개의 분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섬유 관련 상품으로는 탈취제 페브리즈, 일반 가정용품은 팬틴과 스위퍼, 아기 여성 위생 제품은 오랄비와 팸퍼스 기저귀, 뷰티 제품은 SK2, 그리고 질레트 및 브라운 면도기 등이 있는 그루밍 부분입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섬유 및 가정용품이 전체 매출의 33%로 가장 높으며 그루밍 매출이 9%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 구분하면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라서 그런지 북미 비중이 전체 매출의 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서양권인 유럽을 포함하여 전체 매출의 70% 가까운 매출이 서양권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아태평양 지역이 19%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중남미와 인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각각 6%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재무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의 변화를 보면 2012년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매출이 20% 가까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P&G 기업 자체 비즈니스적 문제보다 사업 파트 매각을 통한 매출 하락입니다. 2010년 프링글스 및 스낵류 사업 매각을 시작으로 애견 상품 부분을 2014년 전부 매각을 하며
사업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2016년 43개의 뷰티 브랜드를 최종 매각하면서 뷰티 부분 매출이 3분의 1 가까이 하락합니다. 또한 헬스케어 부분도 일부 매각을 하며 매출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2005년 인수한 그루밍 부분 질레트의 매출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인수 당시보다도 못한 매출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P&G의 지속적인 기업 구조 조정의 일환입니다. 2010년 당시에도 발표하였지만 2014년 다시 한번 공격적인 구조 조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017년 IR 자료를 보면 170개가 넘던 브랜드를 65개로 대폭 줄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비핵심 브랜드, 저가 브랜드를 과감히 정리하고 프리미엄 라인으로 재편성합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 매출이 최근 4년간 상승세로 돌아서며 구조조정의 효과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및 순이익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본격적인 구조조정 전 매출의 정점은 2012년이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그 전인 2010년의 최고치를 달성합니다. 이후 계속 하락하며 영업이익은 최대 17%, 순이익은 50%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영업이익은 구조조정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기 전까지 정체였지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하여 현재는 지난 2010년 최고점보다 약 13% 높아졌으며 순이익 또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상승세로 2010년보다 9%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매각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 하락과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면 구조조정 기간 정체 이후 증가 및 상승세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P&G와 배당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익 공유를 위해 1890년 주식회사로 전환한 P&G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배당을 중지한 적이 없이 130년 동안 매년 배당을 하고 있으며 64년 동안 배당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목적이 직원들과의 이익 공유였기에 꾸준한 배당으로 주주 친화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P&G 주가는 127.63달러로 배당 수익률은 약 2.5%로 배당주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배당금은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3.44%로 10년 평균 5.1%보다 낮지만 최근 발표한 인상분에선 5.5% 증가한 금액을 발표하여 다시 최근 10년 평균을 회복할 것으로 생각되며 배당 성장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배당금을 보완해주는 주가 상승률을 보면 배당금 이상의 수익을 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중 2018년까지 지지부진하던 주가는 구조조정 효과에 힘입어 급상승하며 지난 10년간 약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 평균 5%대의 배당금 인상, 그리고 100%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통틀어 배당 성장주의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의 안정성을 볼 수 있는 배당 성향 또한 최근 안정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계속하여 배당 성향이 상승하였으나 일회성 비용이 있던 2019년을 제외하고 구조조정 결과가 보이기 시작한 최근 그 수치는 다시 낮아져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최근 3년간 보여준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요 경쟁사 및 업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G의 경우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레버, 킴벌리 등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콜게이트, 철치앤드와이트 등 우리나라에서 반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다만 킴벌리는 우리나라에서 유한양행과 조인트 벤처로 유한 킴벌리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매출 성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철치앤드와이트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철치앤드와이트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철치앤드와이트는 최근 5년간 굵직한 인수합병 3건을 하였기에 매출이 상승하였으며 차입금 또한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1년 혹은 나머지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P&G가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매출 규모의 킴벌리와 비교를 했을 때 킴벌리는 매출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인수합병 없이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P&G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매출 성장을 보았는데요. 아무리 매출이 늘어도 수익성이 낮으면 의미가 없겠지요?
경쟁 업체들과의 지난 10년간 이익 관련 지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이익률을 보면 P&G는 지난 2015년까지 평균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구조 조정이 시작된 이후부터 점점 상승하여 10년간 톱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콜게이츠를 최근 넘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영업이익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하며 구조 조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업이익 성장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G의 경우 최근 1, 3, 5년 모두 상위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이익률에선 P&G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최고점을 찍었다가 2019년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질레트 면도기 사업부의 일회성 비용을 2019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엔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며 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지표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로 조정 주당 순이익, 즉 Adjusted EPS를 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djusted EPS를 보면 최근 P&G의 1, 3, 5년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 관련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당 수익률입니다. 기업 간 재무 분석에서 P&G는 경쟁업체 평균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당 수익률로만 보면 P&G의 배당률은 높은 편이 아니며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유니레버나 킴벌리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배당 성장률 역시 P&G는 평균 이하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3년 혹은 1년을 두고 보면 P&G의 성장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P&G의 경우 최근 1%대에 낮았던 배당 성장률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결국 영업이익 및 순이익 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최근 실적이 P&G가 더욱 탄탄하기에 더 큰 폭의 배당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당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배당 성장성 또한 기업의 탄탄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그건 약장사이겠지요? 이번엔 리스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필품 시장은 레드오션이며 계속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의 자체 브랜드부터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활용하여 낮아진 시장 지지 전변으로 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은 P&G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이마트의 노브랜드 라인을 뜻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매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자체 브랜드는 연평균 2.5%씩 성장하였지만 브랜드 상품은 연평균 1%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대부분의 리서치 자료에서 동일하며 PB 브랜드의 성장률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와 달러 약세, 즉 환 리스크입니다. 1년 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당시 유가는 하락하기 시작하여 3월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상품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선 저렴해진 원자재 가격과 물류 비용 하락은 좋은 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품 판매 또한 급감하며 실적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백신 접종과 긍정적인 경제 회복 지표와 기대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0%가 넘는 해외 매출 비중의 사업 구조를 가진 P&G로선 환율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G의 미래 전망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집콕 생활을 하기에 일반적인 생필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SNS 등 주요 온라인 광고 매체 활용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경우 필요 생필품 구매를 PB 브랜드보다 익숙하고 확신이 있는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점 역시 안정적인 매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결국 대세는 온라인 쇼핑으로 자리 잡게 되며 치열한 온라인 시장에서의 생존 능력을 통한 매출 변화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점입니다. 다만 최근 발표 자료에서 보면 온라인 판매가 50%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구조 조정의 효과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되며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는지는 영업이익률 및 EPS 등을 통해 면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대 생필품 기업 P&G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조 조정과 코로나19라는 이벤트가 시너지 효과로 배당 성장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배당주들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